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대로 알아보자. 뜨거운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다더라 하는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알파고 제로를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배운 바와 같이 학습학의 원리로 진화를 합니다. 메커니즘을 인간과 같이 한다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죠. 바로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익히는데 인간이 가르쳐주는 게 지도학습,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학습, 그리고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깨달으면 알고리즘을 바꾸는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안 까먹으셨죠? 자, 그러면 알파고는, 제로는 어떻게 진화했을까라는 걸 과거부터 한번 이 학습학의 원리에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될까요? 바로 학인데요. 바둑을 두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정책망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망은 바둑을 두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경우의 수를 어디다 두면 좋을지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학이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에 필요한 것은 둔 다음에 그것이 정말 이길 수 있냐라는 확률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가치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를 찾는 정책망, 그 다음에 그거를 결정하는 가치망,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성해 둔 다음에 어떻게 실력을 증진시키느냐? 먼저 지도학습이라는 걸 하죠. 지도학습은 뭡니까? 인간이 기존에 둔 바둑 16만 개 기호를 알려주고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정석은 이렇구나, 이런 거를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복제를 해서 자기네끼리 2,800만 판을 2년 동안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그 결과 이세돌을 4대 1로 이긴 알파고 리가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으로 실력을 증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에게 한 판을 졌죠? 그럼 알파고가 거기에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걸 가지고 자기 진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력이 증진되죠. 그걸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세돌에게 진 내용을 가지고 복기를 통해서 자기가 2,800만 판을 1년 동안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게 올해 출연하는 알파고 2.0입니다. 그 알파고 2.0이 우리 중국의 커제 구단하고 둬서 3대 0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 봤듯이 아주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마 생생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고 마스타라고 부릅니다. 왜? 그 당시에 커제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마스타를 이겼다 해서 알파고 마스타라고 버전을 부르고 있어요. 이 알파고 마스타는 진보를 했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보다 2년 학습을 1년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12배 이상 처리 속도를 가진 강력한 알파고로 2.0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알파고는 알파고 제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제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까? 바로 2017년 10월 18일에 영국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알파고를 만든 하비시스와 기타 연구진들이 논문을 기고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냐? 자, 지도학습, 자율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지도학습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학습을 인간 기보를 보지 않고 자기네끼리 원리에서 수백만 판을 둬서 스스로 진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스로 바둑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아주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래에 있는 선이 있습니다. 녹색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파고 리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파랗게 거져 있는 선이 알파고 마스터의 수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둑을 배운 지 72시간 만에 알파고 리를 100점 백승을 했다는 거예요.
알파고-리는 2년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72시간 만에 알파고-리를 100점 100승을 했어요. 그리고서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더니 알파고 마스터를 40일 후에 89승 11패라는 놀라운 진화를 한 거죠. 자, 인간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혼자 원리만 가지고 최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그래서 지도학습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성능 향상이 됐다는 거죠. 2년 동안 배운 알파고-리, 1년 동안 학습한 알파고 마스터, 그 2,800만 판을 단 36시간 만에 자율학습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싱귤러리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에 6배씩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프로연유라는 분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아래 보시면 지금 알파고 마스터가 흑이고요. 알파고 제로가 100입니다. 자, 그럼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 기본을 먼저 하고 배웠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인간처럼 둡니다. 약간은. 근데 프로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알파고 제로는 프로 기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를 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기본을 보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A, B, C, D가 있어요. 화면에. 자, 보시면 지금 이 정석은 고바야시 루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 기본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고바야시 루로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가운데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착점은 A, B, C, D 4개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C, D는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안 뒀고 알파고 리도 안 뒀고 알파고 마스터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바둑격언에 보면 인간이 만든 바둑격언이죠. 적이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당연하겠죠. 병력이 많은 곳에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놀랍게도 C와 D에 착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고는 이미 은퇴했잖아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알파고는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구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써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가가 절감될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컴퓨터를 써서 앞으로 미래의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시대에 맞게 더 건물을 짓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구글의 딥마인드는 거기에 취업을 해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인간이 높여온 냉각 효율을 3개월 만에 40%를 절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15%나 감소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 그리고 알파고를 딱 뺐더니 전력이 갑자기 많이 사용되고 또 집어넣으면 다시 절약되고 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고 도시 에너지도 효율화시켜줄 수 있고 신약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영역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될까요? 금년 10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인 가트너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특정한 영역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약한 AI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사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AI가 2020년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예상을 했으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2025년 되면 강한 AI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5년 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되는 것은 컴퓨터의 구조가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AI는 엄청난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던 컴퓨터, 다시 말하면 GPU와 CPU는 AI한테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은 새로 AI용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하겠죠? 예. 그래서 100억 불 이상의 추가 매출을 바로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그 다음에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뤄낼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고 제대로 알아보셨죠? 새로운 진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